네, 안녕하세요. 문호수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저도 이것저것 바빴네요. 오늘 제가 최근 한 달 동안 아주 충격적인 그런 어떤 책을 읽게 됐습니다. 정말 세상을 꿰뚫어 보는 포노사피엔스에 이어서 어, 수축사회라는 책입니다. 수축사회. 예, 그래서 이 대우증권의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대우증권의 또 미래에셋에 이제 최종적으로 대표이사까지 지내게 돼서 어떻게 보면 증권가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잔뼈가 굵고 그 35년간 거의 이 데이터와 세상 돌아가는 자금의 흐름, 경제에 돌아가는 그런 흐름들만 접하면서 아마 평생을 살았던 분이 수축사회라는 책을 내게 됐습니다. 저도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는 수축사회 그냥 이렇게 장난일 수 있다 한데 여기에는 굉장히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저성장이라든지 저출산, 저금리 시대, 뭐 L자형 디프레이션이 되는 그런 장기 침체형 경제 구조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많이 요즘 듣게 되는데 이런 현상들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는 것이 이 수축사회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단 여기서 르네상스 시대에서부터 팽창사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팽창사회 할 때는 성장을 대부분이 같이 합니다. 동반 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패러다임, 성장하는 패러다임에 자랐던 저희 같은 386 세대들은 참 앞으로 다가오는 그 미래는 과거와 너무 틀린 것들에 대해서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성공했던 그 방식들이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성공 그 공식이 나름대로 자식한테 얘기하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옛날 얘기가 되는 거예요. 현실하고 안 맞고요. 미래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고민하다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들을 좀 깨달았는데 뭐 순차적으로 한번 우리 네트워크 사업과 연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약 2008년, 2010년 정도 들어서부터 전체적으로 저성장 늪에 이제 같이 맞물려 갑니다. 그래서 침체라는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아예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수축사회는 피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특히 일본 같은 그 나라는 벌써 20년 전에 팽창사회에 마감을 하고 수축사회로 들어와서 긴 장기 침체의 어떤 늪에 빠지게 되는데 그 원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들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생산 가능한 인구가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생산 주체,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체가 인구가 전반적으로 줄고 은퇴 후에 노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령화된다라는 거죠. 국가가 고령화되는 거예요. 고령화. 그러니까 인구가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늘고 있죠. 지금 77억 명이지만 실제로 선진국에 접어든 나라들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구가 줄고 있고요. 이 준다라는 어떤 부분에서 보면 생산 가능한 인구가 준다라는 거예요. 노인 인구들이 느니까 전체 인구는 느는 것 같아요. 빨리 안 죽으니까 옛날보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일할 사람들이 많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동성이 떨어지는 거죠. 나라도 늙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이미 나라가 늙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로 성장 때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 지금 10년 이상 장기 침체로 오지만 여러 가지 뭐 아베 정책이라든지 하지만 그거는 국가에서 돈을 푸는 거예요. 국가로 돈을 풀어가지고 겨우 막아내는 건데
실질적인 자연 생산성, 기업들의 활동, 자영업자들이나 국민들이 생산하는 생산 총량은 줄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한 인구가 일본은 이미 20년부터 줄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은 2016년서부터 생산 가능한 인구가 줄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저성장의 시대의 늪에 더 빨리 도입하는 이유가 저출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애를 낳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애를 낳지 않는 187인가 뭐 아마 기록을 했죠. 이제 한 명을 낳지 않습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냐? 미래에 대한민국은 2055년 정도만 돼도 인구가 거의 반토막 이상 줄어드는 나라가 되는, 그러면 자체 생산하는 생산 그 공장이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로만 끝나는데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자산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활동을 통한 수출을 해서 먹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몇 개의 어떤 현대자동차 수출하는 대기업에 의존된 그 경제 지표가 만약에 마이너스로 돌면 대한민국은 아주 심각한 그야말로 적자 국가, 마이너스 성장 국가, 수축사회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는데, 이 저자는 2022년이나 2023년이 될 때 대한민국은 다이나믹 코리아가 아니라 역동성을 잃은 수축사회로 본격적으로 진입한다. 그러면 수축사회로 가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이제 악화된다라는 거죠. 저출산되죠, 고령화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태어나는 애는 적고 늙은 사람들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자 때에는 손자 한 명이 아빠, 엄마, 장인, 장모에다가 할아버지까지 다 모시는, 한 명이 8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어떤 사회의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큰 위기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든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피자의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옛날에는 그냥 10,000원 정도면 널따란 그 피자 한 판을 먹으면서 8조각 내가지고요 2쪽씩 먹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피자를 안 좋아하는 친구가 4명이 갔을 때는 한 명이 한 조각만 먹고 피자 좋아하는 사람한테 한쪽을 양보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수축사회에서는요 다릅니다. 이제 똑같이 10,000원 주고 시켰더니요 피자가 반만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8조각을 쪼개가지고 반만한 치즈를 2쪽씩 각자 먹어봤자 한쪽 먹은 것만큼도 배가 안 부르기 때문에 서로 더 먹기 위한 경쟁이 심리적으로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가 도래된다는 겁니다. 여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베푸는 것도 좀 인색해지는 거고, 인색을 넘어서 바로 치열하게 뺏는, 전쟁과 같은 룰이 없는 아주 치열한 경쟁 사회로 돌입된다. 이게 우리 자식들, 그 다음에 우리 손자들이 살아나갈 수축사회의 위험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든 어떤 곳곳에서 지금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책 속에서 데이터를 통해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저성장 늪에 빠졌는지, 왜 성장률은 지금 대한민국이 2%대 머무는지, 왜 내년서부터는 1.8% 얘기가 나오는지, 건국 이래로 1%대 성장하는 것은 이제 처음 맞이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가치관과 혼란에 빠지는 거죠. 옛날의 성공 공식이 전혀 안 통하는 시대,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거기에 포노사피엔스 시대가 와서 핸드폰을 든 사람들이 주도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에 또 2편으로 수축사회에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가져야 될 건가 하는 얘기를 또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